アジアで唯一の該当国でありました韓国が除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輸出管理当局として厳格な審査に努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재연장 결정 시한이 8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 전에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든 폐기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여기에 관해 이미 정부 차원의 논의는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앞두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파기냐 연장이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선택의 영향은 어떨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진짜 재연장 결정 시한이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를 카드로 좀 쓸 것 같다라는 관측이 좀 들다가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강복절 경축사에서도 안보 협력을 우리는 계속해 왔다. 뭐 경제 협력과 함께 과거 안보를 했죠. 꺼냈기 때문에 예. 지소미아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예. 선을 그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참 기묘합니다. 정확하게 그 문구를 보면 일본하고 경제 안보 협력을 해왔다. 과거에 해왔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있으니 앞으로 다시 대화와 협력에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은 잡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건데 네. 요것이 지소미아를 염두에 둔 것이냐. 이 부분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해왔다. 지금까지 이런데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일본한테 은근히 공을 넘겼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정부가 원래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는 건 유력하게 검토했던 카드입니다. 네. 이건 8월 2일 날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에 네. 정부가 이미 방향을 잡고 있었어요. 지소미아 카드는 충분히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다. 네. 네,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좀 모호성이 짙어지고 그러면서 일본에 다시 한 번만 공을 준 겁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것은 이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는 즉시 효과를 봤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 그 폐기에 대해 아주 강한 우려를 표방하면서 수출 제한하겠다고 한 3개 품목 중에 1개 품목을 네. 바로 수출 허가를 해버렸고, 네, 그러면서 미국이 또 이제 개입해가지고 너무 경색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미국으로서도 지소미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변수를 봤을 때 이 지소미아가 충격을 준 건 확실합니다. 아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일 간에도 심리전이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카드를 24일까지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묵혀둔다는 자체가 네. 저는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네. 24일까지 통보를 안 해가지고 결국 1년 더 연장을 한 다음에 그 나흘 뒤에 28일 날 일본이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거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시행령 공부하는 거죠. 예, 공포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일본의 태도가 돌변해 있으면 지소미아는 지켜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한국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시달릴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그걸 28일부터 또 태도를 강경하게 가져가면 이거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28일을 그 기점으로 잡은 것도 지소미아하고 충분히 염두에 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전략적으로. 예, 네. 그런 썰도 있죠. 그러지만은 원래 또 그 소요되는 행정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묘하게 두 가지 사안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다는 거는 이거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24일까지는 우리가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숨겨놓고 있는 정도. 이 자세를 그런데 계속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올해 24일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 것이 내일부터 베이징에서 네.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일본의 고노 외상에 네, 고노다로.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마 최종적인 의사 확인을 할 거예요. 아하. 드디어 28일 날 그 공표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냐?
일본은 제 갈 길 가겠다는 거냐? 네. 우리도 준비된 카드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서 만약에 네. 일본이 그렇다. 우린 제 갈 길 간다. 이래 되면은 외교부 장관 회담이 22일 날 끝납니다. 네. 그러면 그날이나 23일쯤에 연장 거부 파기를 통보할 시점이 한 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한 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베이징에서의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의 태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내일부터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이죠. 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봤는데 일본이 한국을 못 믿겠다고 했으니 파기해야 한다는 답이 46.6%가 나왔고요. 안보 협력이 중요하니까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41.4%.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김 의원님은 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는 지론을 갖고 계시는 걸로 자,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물으면 저렇게 응답이 비슷하게 나와요. 자,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소미아 카드가 들어온 거예요. 네. 이건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소미아를 우리가 파기할 수도 있는 이런 의지를 보여줬는데도 일본의 태도는 불변이다. 네. 한국은 여전히 못 믿을 국가다. 국제법을 어긴 나라다. 이러면서 계속 차별적이고 어떤 그 혐오스러운 네. 그 정서적 도발을 계속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그 보복 조치도 유효하게 지속시킨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뭘로 이 행동을 교정할 거냐는 것이죠. 지소미아는 파기했다가 또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설령 연장된다 하더라도 정보 오교를 안 해버린 그만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예, 말씀이시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장 거부 파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변화된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주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찬성하시는 분들, 연장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안보상 필요하니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네, 나와 그렇게 있거든요. 답했어요. 네. 안보상 이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일본은 그 한국에 대해 가지고 도와주지 마라, 가르쳐 주지 마라, 관계 맺지 마라. 이거를 이제 안보 관계 그 한국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침을 다 내린 상황이고 네. 뭐 첨단 정찰 위성이 6대라는데 그런 정보 우리한테 안 줍니다. 단지 우리한테 받아가는 거예요. 네. 최근에 북한 미사일의 정보는 일본이 못 갖고 있어요. 전부 다 한국 정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 한국 근해에서 언저리에서만 쐈지 일본 쪽으로 날아간 미사일이 없거든요. 네. 한경북도 그 문천 앞바다 그 육안으로도 보이는 북한 해안가에다가 다 미사일을 북한이 쐈기 때문에 네. 이건 일본이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레이더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고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정보 교류 회의가 한일 간에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한국 쪽의 정보 제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도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 받은 적이 없다는데 그건 저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일본에 주는 정보는 휴민트, 북한의 인사나 인물에 대한 정보도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의 사거리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훨씬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도대체 일본의 정보를 일부러 과장해서 우리한테 그것이 왔을 때 한국이 정보의 수혜국이라는 이런 논리는 일본도 말을 안 하는 논리예요. 일본도 그런 주장을 안 해요. 그런데 한국에 도대체 일본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본도 안 하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정보 수혜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국방위원입니다. 아니 거듭거듭 확인해봤어요. 거듭거듭 확인해봤는데 쓸모있는 정보 받은 적이 없고 참고 정보입니다. 참고 정보. 그것만 받은 거고 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발사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7초 걸립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거를 파악하는 데는 이미 수평선 위로 떠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먼 거리에. 그러면 빨라야 2분. 그것도 7초와 높이 2분은 떠올라야. 상당히 많이 차이가 예, 나군요. 그것도 높이 떠올라야.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일본의 정찰 위성의 6기가 그걸 다 본다. 그거는 군사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안 돼요. 이 고고도 정찰 위성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밀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적어도 정찰 위성이어야 되는데 이건 빠른 속도로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서 하루에 8번 지나가는 그때 안 찍으면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보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꾸 있다. 우리가 불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지. 첫째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안보적 실익도 없고 카드로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는데 벌써요? 네. 한마디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방부가 전력 증강 계획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네. 5년 동안 250조 원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미사일도 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력 증강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라고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예, 기존에 이제 뭐 F-35 전투기를 도입한다, 또 뭐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다, 뭐 여러 가지 알려진 그 전략 자산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추가된 것은 경항공모함을 추가 건조해가지고 경항공모함. 예, 이게 나중에 F-35 B형 그 수직 이착륙기가 탑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국의 그 어떤 초대형 전략 자산이 될 거거든요. 네. 이런 거라든가 EMP탄, 논리폭탄이라고도 하죠. 상대방을 전자적으로 마비시키는 이런 특수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한반도 세력 균형에서 점차 불리한 위치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게 단거리 미사일에 집착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